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 SK스퀘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SK스퀘어 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8월 28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7월에서 8월 시장 상승세가 조절되면서 상승이 컸던 지주 종목들에게 차익 실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에 동행했지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규제 변화 기조로 인해서 증시 상승 기대가 재개되며 다시 재평가할 종목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가 기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서 차기 주주환원 정책 기대도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장 자회사들에 대한 유동화를 꾸준히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자회사 손실폭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티맵 모빌리티는 데이터 사업 성장 가속화되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에비타 기존 흑자 전환이 보다 가시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동사는 이제 중간 지주사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자회사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하고 SK 스퀘어를 이제 같이 보시면서 분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자회사들도 많습니다. 조금 이따 기본적 분석에서 그거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주가 강하게 상승했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현재 삼성전자 대비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예, 현재 실적,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더 좋습니다. HBM을 포함해가지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대비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HBM4에서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사업 영역이 다각화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집중되어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백색 가전도 있고 반도체, 핸드셋 이 네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좀 다릅니다.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는 지금과는 조금 좀 저점에서 잘 볼 만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SK스퀘어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했죠. HBM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으면서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주가 위치 보면 이제 고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 거죠. 이렇게 상승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드디어 돌파했다. 자, 가장 강한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 수렴을 형성한 상태에서 만드는 깃발형이 있고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박스권을 만드는 페넌트형이 있습니다. 동사는 삼각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깃발형에서 최근에 드디어 위로 돌파했습니다. 자, 삼각수렴에서 위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다? 위로 다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끝나고 다시 2차 상승 랠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눌림목, 물론 눌림목이 나올지는 제가 확답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눌림목과는 나온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충분히 에너지를 비축했습니다. 충분히 눌림목이 났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은 조금 이 종목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강하게 상승할 때 말고 예를 들면 뭐 2%대 3% 정도 그 정도만 상승할 때만 하더라도 조금씩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7%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정규시장 14만 9,6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 때는 15만 5천원, 그 위에 16만 5천원, 18만원, 20만원가 됐습니다. 20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일 때 13만 5천원, 그 밑에 12만 5천원, 11만 5천원, 10만 5천원, 9만 5천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제부터는 주가 많이 조정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2차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0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27만 2천 주 사고 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 보험 트레이딩, 투신 트레이딩, 연기금 순 매수, 사모펀드는 순 매도하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인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 위주로 보시고요. 금투, 보험, 투신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매수 전환된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 사모펀드는 최근에 순매도 기조이기 때문에 순매도 기조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된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멀리 보고 투자하는 수급 주체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신용비율이 0.08%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4조 3천억 원 정도가 코스피 100위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지분율 현재 지주사 SK가 32%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주 지분율 2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국민연금도 7%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맥쿼리 쪽에서 현재 6%대 현재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더라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 4조 원대 좀 주춤하지만 내년도에 다시 4조 1천억 원대까지 조금 다시 회복됩니다. 영업이익은 좀 반대죠. 작년에 3조 9천억 원대에서 올해 5조 6천억, 내조 5조 7천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신은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당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매출액은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거는 HBM을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마진율이 좋은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분기별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4년 2분기 영업이익 490억 원대 적자, 3분기 때 1조 1,600억 원대 흑자도 난 4분기 때 2조 4천억 원대, 그리고 올해 1분기는 1조 6천억 원대, 2분기 때 630억 원대 적자가 냈습니다. 작년과 490억 원대 적자이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한 전년동기 대비 적자 지속이지만 3분기 때 작년에 1조 1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6,500원, 4분기 작년에 2조 4천억 원대 대비 올해 1조 9천억 예상됐습니다. 자, 3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1%대 이 정도면 무차입 경영이 되겠죠. 유보율 같은 경우는 현재 13만 5,264%입니다. 상당히 유보율이 넉넉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채비율은 거의 없는 무차입 경영에다가 유보율은 13만 5,000%입니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36%로 됐네요. 상당히 마진율 좋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41,671원, BPS는 223,886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시게 42,000원 보도록 했습니다. 현재 14만 9천원입니다. 현재 4312, 4416, PER 3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적정주가 수준은 아무리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PER 8배에서 12배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 42,000원 곱하기 8배, 그러면 48에 32, 최소한 32만원이 넘어야만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 14만원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 되겠습니다. SK스퀘어 오늘 149,600원 정규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하고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14만 2천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11,338원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베스트고요. 현재 재무 상태상으로도 현재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 올해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또 정책을 또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고, 동사의 자회사가 SK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자회사인 티맵 모빌리티가 데이터 사업 수익성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4.7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요. 수급 추세는 55.5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6만 5천원과 20만 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2만 5천원과 10만 5천원가 됐습니다. 자, SK 스퀘어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분법이 중간 지수다 보니까 이제 지분법 이익이 나오고 있고, 이제 플랫폼과 모빌리티, 커머스 쪽에서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자회사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한 번도 유상증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상장을 2021년도 상장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돼서 동사의 SK 하이닉스가 주로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사업하고 있는 티맵 모빌리티,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통신, 그리고 자료 처리 호스팅과 양자정보통신 관련된 화물 운송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회사가 많이 있는 SK그룹의 중간 지주사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핫 종목 SK 스퀘어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